자, 이제 우리가 이 케라스 코어를 이용해서 인코더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다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셋을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서 지금 각 레이어가 잘 움직이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인코더에다가 직접 넣어서 얘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인스톨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케라스 코어 인스톨하고, 그다음에 파이토치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케라스 코어를 부른 다음에 걔를 케라스라고 쓰고, 그다음에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애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데이터 섹션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보아온 것이어서 얘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씩 다시 얘기를 해보면, 트랜스포머스,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트랜스포머스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데이터 세트 얘도 인스톨을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나면은 데이터 세트를 인스톨하고 나면은 거기로부터 데이터 로드 데이터 셋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IMDB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토커나이저를 가지고 오고, 그 토커나이저는 이미 트레이닝이 되어져 있는 토커나이저인 여기에 버트, 베이스, 언케이스트 토커나이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는 그 데이터셋 트레인 텍스트를 인코드 배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인코딩이 된 결과가 나오는데, 인코딩이 된 결과를 보면은 여기에 요 넘버 오브 토큰스가 다 숫자가 다르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영화평인데 영화평의 길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일단 enable 패딩을 해서 이제 패딩이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그냥 1024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길이가 1024가 넘으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1024가 안 되면 뒷부분을 패딩을 해서 모두 다 1024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걔를 가지고 이제 인코딩을 하고 나면 여기 보면 이제 모두 다 1024의 숫자를 갖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config라고 하는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우리가 정해줘야죠. 일단 버케비리얼 사이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1000이라고 줬는데, 지금은 이제 1000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특정한 토크나이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토크나이저가 가지고 있는 토탈 버케비리얼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얻어오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get vocab size를 하면은 그게 버케비리얼 사이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dimension of the model은 512 트랜스포머 논문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블락 사이즈를 내가 여기를 1024로 했는데, 이 1024가 트렁케이션 사이즈인 1024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은 그냥 항상 1024개가 하나의 블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숫자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제 사용해주는 숫자인데, 여기 헤드는 4개. 이 4개의 의미는 이 주어진 데이터를 4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키 디멘전은 4개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가 그 4개가 다 붙고 나면 그러면 다시 원래의 사이즈인 512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사용할 텐데, 거기에 사용할 디멘전은 2048, 그리고 드랍아웃 레이트, 그리고 넘버 오브 레이어를 뭐 2개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이 넘버 오브 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모형이 점점 더 좋아질 거거든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넘버 오브 레이어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일단 트레이닝 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트레이닝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 2개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배치 사이즈 32. 그래서 한 번에 32개씩의 문장을 프로세스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데이터 로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더는 파이토치에 있는 데이터셋, 여기 torch utils 데이터셋, 그리고 torch utils 데이터 로더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torch로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는 나만의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3개의 함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init, get item, 그리고 length 이 3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설명 없이 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템프를 보면 아까 여기 지금 지워버렸는데 이 템프 안에는 사실은 인코딩된 그 결과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코딩된 결과 중에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거기에 있는 아이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템프의 첫 번째의 아이디, 템프의 두 번째 문장의 아이디들 하면서 그것들을 X에다가 넣고, 그리고는 인코딩이 되어 있는 그 영화평에 대해서 레이블이 뭐라고 붙었는가 라고 하는 게 이제 Y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얘를 실행시키고 한번 잠시 뭐가 있는지 보면은, 예를 들면 X0 안에는 이런 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1번 이건 문장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토큰, 두 번째 토큰 해서 제일 마지막에 문장이 끝나고, 그리고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 102,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024를 채우기 위해서 0으로 다 패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인코딩 결과에 대해서 Y0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Y0에는 그거에 대한 평은 부정적인 평입니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하고 Y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X하고 Y를 우리가 만들어준 이 마이 데이터셋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D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DS를 만들고 나면 우리의 목적은 DS가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 로더죠. 그래서 이 DS를 데이터 로더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로 여기에 config 배치 사이즈, 우리가 위에서 config 배치 사이즈를 32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2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셔플은 true,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 로더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데이터셋 정해주고 데이터 로더 정해주고, 그리고는 하나만 보는 겁니다. 뭐라고 들어있는지. 그럼 여기에 보면은 101부터 시작하는 여기에 첫 번째 영화평, 그거에 대한 평은 네거티브,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영화평인데 그거에 대한 평은 포지티브 하면서 전부 다 32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거에 대한 Y 밸류도 32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다시 활용해서 얘를 가지고 뭔가 트레이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포지셔널 임베딩. 그래서 토큰 앤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임베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베딩을 하는데 한쪽은 버큐러리 사이즈로 임베딩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얘는 토큰 자체를 임베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블락 사이즈를 기준으로 임베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1024개의 토큰이 있을 때 첫 번째 토큰은 얘가 첫 번째 토큰이다, 두 번째는 두 번째다 라고 하는 거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는 버큐러리 사이즈, 하나는 블락 사이즈, 그리고는 걔네들이 리턴을 하는 값은 다 이 D 모델에 있는 512개의 벡터로 표시된 애들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를 리턴하고 마지막에 그 결과로 그들을 더한 것을 리턴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레이어가 해주는 일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글로벌 셀프 어텐션은 넘버 오브 헤드, 그래서 4개의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는 요 키 디멘전은 얼마이다 라고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레이어 놈, 그 다음에 add까지 해주고, 얘가 지금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쿼리 밸류 키에 다 똑같은 xx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그 x와 요 어텐션 아웃풋에서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add를 해주고 걔를 레이어 놈을 통과시켜 주는 게 그게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었고요. 그리고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도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댄스, 렐루, 댄스, 드랍아웃, 그리고는 add 노멀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여기에 다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레이어 만들었었죠. 그래서 인코더 레이어도 기본적으로 글로벌 셀프 어텐션,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그래서 엑셀을 받아서 글로벌 셀프 어텐션을 통과시키고 그걸 다시 피드 포워드를 통과시킨 애가 하나의 레이어가 될 거고, 이 레이어를 몇 개를 할 것인가가 여기에는 이제 인코더에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베딩은 임베딩대로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인코더 레이어를 내가 몇 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인코더 레이어를 2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포문이 돌아갈 때도 그러니까 인베딩하고 드롭아웃하고 그 다음에 인코더 레이어가 한번 돌아가서 아웃풋이 나오고 그 아웃풋이 다시 두 번째 인코더 레이어에 들어가서 다시 아웃풋이 나와서 걔가 리턴이 되는 그런 인코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 레이어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인코더 정해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했던 이야기고 자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마이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모델을 케라스에서 모델을 만들 때는 이렇게 keras.model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로 상속을 받으면 이 앞에서 이 레이어로 상속을 받은 애들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뭐 트레인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모델에 대해서 상속을 받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내가 얘를 뭐 컴파일을 한다든지 핏을 한다든지 프레딕트, 이벨리에이트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모델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살펴보면 얘도 이제 이니트하고 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시킬 때 우리가 여전히 컨피그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컨피그가 이 인코더를 만드는데도 그 컨피그가 이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컨피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인코더를 이니트하고 걔를 self.encoder라고 하는 데다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통과하고 나온 애의 쉐입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개, 그다음에 시퀀스 랭스 한 영화평이 1024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토큰은 512개의 벡터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인코더를 통과하고 나온 다음에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영화평을 보고 얘가 긍정적인 평이다. 아니면 얘가 부정적인 평이다. 해서 0 아니면 1 이런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의 레이어를 더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1D 라고 하는 레이어를 넣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에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면 이 위쪽에 있던 이 사이즈 중에 누구를 에버리지를 내냐면은 여기 있는 이 D 모델 부분을 에버리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다 잘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 D 모델에 있는 이 숫자를 보고는 얘를 평균을 낸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1D를 통과하고 나면 얘의 쉐입은 배치 사이즈 곱하기 시퀀스 랭스가 될 거고 왜냐면 이 시퀀스 랭스만큼 그러니까 얘가 32개의 배치가 있는데 첫 번째 배치 안에는 1024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1024개의 숫자의 첫 번째는 어떤 에버리지, 두 번째에도 또 어떤 거에 에버리지, 세 번째도 어떤 거에 에버리지.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인풋으로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그 각각의 숫자들이 이 덴스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게 긍정적인 경우에는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인 경우에는 부정적이다 라는 쪽의 숫자를 내놓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에버리지 레이어, 그 다음에 얘를 파이널 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콜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인코더를 통과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러이러한 사이즈의 애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 에버리지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면 배치 사이즈 그리고 시퀀스 랭스의 사이즈가 되고 그리고는 파이널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면 얘는 하나의 숫자 그러니까 32개의 각각 하나씩의 숫자들을 돌려주는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걔를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다 컨피그를 넣어서. 그래서 얘를 이니셜라이즈 시켜서 걔를 이제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트레이닝도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이 모델에다가 뭘 해볼 수가 있냐면 그냥 랜덤하게 들어있는 숫자를 가지고 프레딕트를 해봐라 라는 걸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S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에 0에서 1번 하면은 사실은 이제 0번째 영화평을 가지고 있는 인코딩이 들어있을 테고 그거에 0이면은 이게 이제 여기 0이 여기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걔를 넣어서 한번 프레딕트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얘가 마지막 순간에 1.92라고 하는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92가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은 아무런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게 첫 번째 영화평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영화평은 이게 지금 첫 번째 영화평은 네거티브였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가 0에 가까운 값이 되도록 그리고는 2만 번 그리고 2만 1번에 0 이렇게 하면 여기도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얘가 파지티브이다 라고 하는 숫자에 가깝게 되도록 이 각각의 레이어들의 코이피션트들을 잘 찾아다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 모델한테 부탁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로스하고 옵티마이저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로스는 내가 지금 예측한 이 값 2.07인데 사실 얘가 뭘 예측을 하길 원하냐면은 얘는 지금 2만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가까운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보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의 아웃풋이 0 아니면 1이거든요. 그래서 이 0 아니면 1일 때 그게 틀렸을 때 얼마나 틀렸는지 또는 가까우면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끝부분에 보면 from logit equal tru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logit equal false인 경우부터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false일 때는 하필이면 우리의 모형이 마지막에 프레딕트를 할 때 걔의 확률을 프레딕트하는 거면은 from logit equal false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이 파이널을 만들 때 얘가 확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떤 부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from logit equal true라고 세팅을 해주면 이 로스를 계산할 때 이 마지막 부분이 얘가 확률이 아니니까 얘를 확률로 알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해주도록 만드는 게 여기에 from logit equal true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옵티마이저로는 케라스의 옵티마이저스 아담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아담 옵티마이저는 요즘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이 아담 옵티마이저를 다 씁니다. 이게 많이 발전된 옵티마이저이어서 그래서 로스를 정의해주고 옵티마이저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요 매트릭스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특히나 이렇게 0, 1 이렇게 맞추는 문제에서는 몇 퍼센트를 맞추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로스는 사실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다일 뿐이지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숫자는 아닌데 이 바이너리 애큐러시는 실제로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를 맞추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메저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도 정해주고 그리고는 요 로스 옵티마이저 매트릭스를 나의 모델하고 뭔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 모델.compile 그리고 옵티마이저로는 여기 있는 이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거고 로스로는 여기다 정의한 이 로스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매트릭스로는 여기에 있는 이 매트릭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매트릭스는 항상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바이너리 애큐러시만 보지만 이 바이너리 애큐러시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이 매트릭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넣겠다 하면 여기다가 컴마를 하고 그 다음 거 넣어주고 컴마를 하고 그 다음 거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준비가 모두 다 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데이터 로더. 이 데이터 로더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배치 사이즈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X하고 Y를. 그러면 이 모델.fit이 이 데이터 로더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사용하면서 이 애를 맞추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딱 끝나면 그게 입학이 한 번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 입학을 한 번이라고 1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한 번 다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끝난 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더 임프루브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학을 2, 3, 4 하면서 점점 크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입학을 1로 놓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콜앱을 그냥 보통 콜앱에서 돌리면 이게 사실 거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GPU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료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GPU에 연결을 해야만 사실은 얘가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속도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숫자가 변하는데 여기가 지금 782개인 거는 우리의 25,00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25,000개의 데이터를 32로 나누다 보니까 얘가 782개의 배치가 만들어진 거고 그 배치가 각각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스텝이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은 141 밀리세컨즈가 걸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이 숫자는 이제 앞으로 몇 분이 남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분, 뭐 1분 16초 뭐 이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CPU 상태에서 돌리면 이거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 이제 두 가지 숫자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로스입니다. 이 로스는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는 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변화하는 숫자를 보면 지금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계산한 바이너리 애큐러시 하면서 0.5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트레이닝된 이 결과로는 50%밖에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50%를 맞춘다는 얘기는 사실은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절반은 긍정적인 평,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인 평이 들어있어서 그냥 다 똑같이 얘는 틀렸다 하더라도 50%는 맞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얘가 점점 더 좋은 숫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에 로스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트레이닝이 진행되면서 모델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요 입학을 한 번 돌렸을 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얘가 끝났습니다. 자,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돌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돌리면은 얘가 처음부터 다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을 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행히도 로스는 아까보다도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근데 여전히 애큐러시는 오히려 지금 더 안 좋게 나오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맞추네요. 그래서 에폭을 한번 입학수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입학을 오류 한 마지막 결과가 나왔는데 한 81% 정도 맞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인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이제 이밸리에이션 X, 이밸리에이션 Y를 만들었을 때 지금 방금 전에 트레이닝 시킨 이 모델을 가지고 이밸류에이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테스트 셋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테스트 셋에 있는 레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 로더를 만드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고 그리고 이밸리에이션 데이터셋 그리고 이밸리에이션 데이터 로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데이터 로더는 이번에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128개로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얘는 셔플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얼마나 잘 되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니까. 예, 여기 보면은 80.31%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트레이닝 시킨 결과나 뭐 이밸리에이션 시킨 결과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뭘 바꿀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톨치를 사용했는데 만약에 얘를 잭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나 파이톨치나 뭐 어느 게 더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잭스가 훨씬 더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잭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숫자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입력이 한 번 도는데 110 seconds, 그러니까 110초가 걸려서 2분이 조금 안 되게 걸렸다라고 나오는데, 이 JAX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다시 시작 및 모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AX로 돌리니까 확실히 속도가 훨씬 빠르네요. 아까는 여기가 110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33, 지금 여기가 34여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속도가 더 좋아지네요. 여기 이 바이너리 애큐러시가 더 높아진 건 사실 내가 지금 이걸 2번 돌려서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정도가 사실은 얘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인데, 확실히 속도가 더 빨라지네요. 자, 한번 이벨리에이션을 해보면, 예, 애큐러시도 뭐 그냥 조금 떨어질 뿐이고, 이게 이 케라스 코어를 이제 이 케라스 코어를 처음 설명하면서 왜 이 케라스 코어가 좋은가, 얘가 모델 어떤 백엔드를 사용하느냐와 이제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쪽에 가서 돌리면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는 이게 특별하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여기에 의존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양쪽에서 다 쓰일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돌릴 때 JAX로 돌리니까 속도가 훨씬 더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